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운의 신 사주 풍수TV입니다. 제가 이 사주에 대해서 여러가지 자료를 올려놓으면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각자 올 한해 2022년에 띠별로 아니면 태어난 날에 그 관계된 거에 따라서 여러가지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이 자료는 올 한해 자기가 만약에 음력 4월, 5월, 미월, 그러니까 이 4, 5, 미월이라는 것은 달로 따지면 4, 5, 6월에 태어난 사람들 올 한해 2022년에 전반적인 운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태어난 달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사주는 자기가 태어난 날 일간을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 7개 글자가 어떻게 구성이 되었느냐, 서로 어떻게 주고받고 생극재화가 되느냐가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태어난 달의 기운이 사주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태어난 달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인묘진월, 그러니까 음력으로 1, 2, 3월에 태어난 사람들에 관계된 거는 따로 영상을 올린 게 있고요. 또 글씨가 칠판에 판서를 하다 보니까 저는 잘 보이고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데 글씨가 잘 안 보인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문서 파일로 해서 잘 보이게 한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자기가 태어난 달이 4, 5, 미월, 즉 음력 4월, 5월, 6월에 태어난 사람들 올 한해 22년은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달이 중요하기 때문에 달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이 4, 5미는 화의 기운이고 일단 사주에서는 여름으로 봅니다. 이 여름으로 태어난 사람들의 기운이 어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연월 일시가 있고요. 일은 갑목 하나만 적혀 있지만 갑이 될 수도 있고 을이 될 수도 있고 임이 될 수도 있고 목화토금수 무엇이든 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상관이 없고 여기 월 밑에 빨갛게 사옴이라고 되어 있죠. 즉 4, 5, 6, 5월에 태어난 사람들 올 한해 운세이기 때문에 물론 일간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일일이 하나하나 한다 그러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 태어난 달 위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사주는 태어난 날의 일간을 중심으로 몇 월에 태어났는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사주는 음양, 오행, 계절론이기 때문에 자기가 봄에 태어났느냐, 가을에 태어났느냐, 또 여름에 태어났느냐, 이 성격이 굉장히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름에 태어나면 화의 기운이 굉장히 강해지고 또 겨울 해자초고열에 태어나면 수의 기운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에 따라서 굉장한 여러 가지 그 기운 자체가 달라집니다. 즉 계절에 따라 모든 만물의 기운이 다르듯이 사주 역시 태어난 달의 기운을 제일 중시 여기며 사주 전체적인 기운 중에서 월지의 힘이 제일 크다. 그만큼 태어난 달의 특성이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간이 간목이냐 무토냐 임수냐 그거에 따라서 그 주체성, 자기의 정체성이 결정이 되어지지만 거기에 따른 달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나는 수의 기운을 갖고 태어났는데 여름에 태어났다. 그러면 수의 입장에서는 겨울에 꽁꽁 얼어 있는 것보다는 여름에, 왜냐면 사람들이 해변가라든지 물가를 여름에 많이 찾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는 수의 기운을 갖고 태어났지만 여름에 태어나면 훨씬 더 재물운에 여러 가지 좋은 기운을 작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양 오행이라는 것은 음과 양의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만이 좋은 사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영향이 있고요. 화의 특성을 한번 살펴보면서 올해 어떤 일이 발생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화의 성질 및 4, 5, 미월에 태어난 사람들의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께서 주의할 것은 미라는 것은 우리가 음력으로 6월인데 원래는 토의 기운이지만 자기가 태어난 달이 4, 5, 미월이라고 하면 화의 기운이 강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미라는 것은 사주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토인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계절에 관계된 거기 때문에 이때는 토를 보지 말고 일단은 여름의 기운, 화의 기운으로 봐야 된다는 점 한 가지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자, 화에는 그 천간이라고 해서 하늘의 기운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데 병과 정이 있고요. 지지에는 오와 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미도 역시 이때는 화의 기운이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화라는 것은 태양이라든지 폭발력,
또 화가 많은 사람은 성질이 급하고 약간 투쟁적이고 난폭한 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화가 잘 발달되고 수의 기운으로 있어서 제어 컨트롤 해준다고 하면 사람이 굉장히 예의도 바르고 또 선명합니다. 그리고 이 불의 기운이기 때문에 불이라는 것은 문명을 나타내고 낮에 같은 경우는 태양, 밤에 같은 경우 달, 아니면 조명, 또 별 이런 거를 일반적으로 화의 기운으로 봅니다. 또 화가 잘 발달되고 특히 정화나 사화가 있는 분들은 일단 사람이 굉장히 좀 정이 많고 따뜻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희생정신, 봉사정신, 헌신적인 거 이런 것도 많은데 또 화가 또 너무 많으면 사람이 좀 잠을 잘 못 잔다든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든지 조울증, 우울증 이게 번갈아 가며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굉장히 몸이 안 좋은 사람, 열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화의 특징이라는 것은 계절적으로 예를 들어서 여름에 태어났는데 자기가 또 태어난 날도 화나 토의 기운이 있다.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성격도 좀 뭐라 그럴까요? 좀 급하면서 사람 자체가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했을 때 좀 화를 잘 낸다든지 시비를 많이 건다든지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나쁜 쪽으로 나타났을 때고 그게 좋은 쪽으로 나타나게 하면 굉장히 정도 많고 따뜻하면서 예의가 밝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불은 밝은 것을 그 본성을 하고 예의가 있지만 화가 지나치게 사주에 많으면 오히려 반대로 무례하다. 사람이 자기밖에 모르고 투쟁적이고 시비를 많이 걸고 시비쟁투 이런 게 많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수가 있어서 그것을 잘 컨트롤하고 제어하면 반대 현상이 일어난다. 자, 불은 정열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청춘을 상징하며 계절로 따진다고 하면 인묘지는 봄이고 사오미는 여름이기 때문에 사람으로 따지면 20대 청춘, 뜨거운 청춘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열정적이기도 하죠. 또 화가 많은 사람은 화끈한 면도 있고 또 연애를 할 때도 굉장히 조급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진득한 부분보다는 하면 하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의 굉장히 명과 암이 뚜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명확한 것을 좋아하고 현실성이 높다. 그리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화가 많으면 독선적인 면도 있다. 이런 게 사오미월에 태어난 사람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질이 급한 면이 있지만 한가하게 한 방향으로 응시하는 게 아니라 동분서주하고 바쁘다. 이 얘기는 뭐냐면 불의 속성이 굉장히 불이 나게 되면 막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 저쪽으로 막 달라붙어서 여기저기 다 태우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동분서주하고 바쁘고 사람이 성격적으로 굉장히 좀 진드감 이렇게 공부할 때도 한 군데 이렇게 오래 있는 게 아니라 대체로 보면 오래 공부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사람 자체가 이 마음적으로 차분한 성격보다는 뭔가 움직여야 되고 활동성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한 곳에 오래 머무르기가 힘들고 또 하라는 것은 문명, 개화 이런 것도 나타내기 때문에 사람이 좀 세련된 면이 있고 도시화가 돼 있고 또 그런 부분에서는 어디 가서 혼자 살고 조용히 사는 것보다는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걸 좋아한다. 활동성이 강하고 화끈한 면이 있다. 화끈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성격적인 특징. 그리고 국가는 일본이나 뭐 남쪽 나라, 한반도는 경상도 사람이 화해의 특성을 많이 갖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출생월이 사오미, 456월에 태어나신 분들은 22년 이민년에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이러한 부분이 물론 이게 뭐 어떤 분은 이런 일이 발생한다니까 뭐 100% 100% 일어나야 되냐 그러면 안 일어나면 왜 안 일어났냐 이렇게 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거는 사주의 다른 기운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지만 4~5월에 태어난 사람들의 커다란 특징적인 부분 대체로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지 4~5월에 태어났다 해서 100% 당신이 올해 이렇게 된다 이건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다만 확률적으로 통계학적으로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그러한 부분을 조금 주의하든지 아니면 이런 일이 발생할 때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좋은지 그러한 부분에 말씀드린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이민년 호랑이 해에 전반적으로 분주하고 바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4~5월 그러면 화의 기운인데
이 인이라는 것은 또 화의 병화의 장생지입니다. 그러니까 나무의 기운이고 화를 더 태울 수 있는 기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인은 역마살의 기운이고 4월은 인사 형살에 역마살에 또 부딪히는 기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바쁜 한 해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이동수가 많겠죠. 이동이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사를 간다든지 이직이 아니면 퇴직을 한다든지 해외여행, 출장 이런 게 굉장히 빈번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양력 8, 9월 8, 9월은 이제 8월달 같은 경우 음력으로는 신월이 되고요. 9월 초까지 신월이 되는데 저 8, 9월은 이 신월이라는 것은 이 올해 이민년과 사오미와 인사신 또 사명살이 작동하는 달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통사고 그러니까 인사신 사명살을 주고 사고 이런 거를 많이 나타냅니다. 왜냐면 역마가 충돌하는 거기 때문에 역마는 교통수단으로 될 수도 있고 차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 이런 부분을 좀 주의해야 되고 자기가 운전하고서 특히 이때가 휴가철이기 때문에 멀리 원행을 간다든지 이런 건 가급적이면 좀 안 하는 게 좋고요. 아니면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지 그런 게 좋습니다. 또 이사나 실직, 낙상사고 나이 드신 분들은 또 넘어지고 고관절을 다칠 수도 있고 무릎 관절 이런 게 낙상이 되면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 연세가 뭐 70, 80 이상 되신 분들은 특히 그런 부분 주의하셔야 되고 만약에 내가 이사나 무슨 부동산 계약이나 매매를 계획하고 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 계약한 게 서류를 좀 꼼꼼히 따져보고 계약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사명살이 작동한다는 것은 약간 뭐 물론 100% 안 좋다 무조건 이런 일이 발생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안 좋은 쪽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히 이 인이라는 것은 사오미 관계된 걸 봤을 때는 인성의 운이고 또 사주에 화와 토의 기운을 갖고 태어난 사람은 특히 더 조심해야 되는데 화의 입장에서는 인이라는 것은 나무의 기운이고 문서, 매매, 계약관계, 서류이기 때문에 그게 사명살로 작동을 8, 9월에 하기 때문에 그때는 특히 주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나머지 그때만 피한다고 하면 화토의 기운을 갖고 태어났는데 신약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또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인성운이 오고 또 매매 계약이라든지 또 귀인이 나타날 수도 있고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쪽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2022년에 452월 456월생 같은 경우는 이러한 부분이 가장 키포인트로 좀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만 주의하신다고 하면 올 한 해 전반적으로 그래도 대체로 좋은 일 많이 생기면서 매매 계약 이런 쪽에 오히려 더 좋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단 452월에 태어나신 분들이 큰 흐름의 특징적인 걸 말씀드렸고 자세하고 디테일한 부분은 각자 사주에 따라서 또 추가적으로 또 대운이나 운기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신유술 해자축월에 태어나신 분들 걸 가지고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